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이 바로 성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김현미 인재교육원 원장님과 함께 올바른 양육자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초중고 대학생들과 양육자 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김현미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양육자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며칠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나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아프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완전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정제되지 않고 또 왜곡된 성 표현물이나 성 착취물을 애들이 접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접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뭐가 되냐, 자기의 성의 기준이 그걸로 고정되어 버릴까 봐 그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성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양육자 분들께 올바른 성교육이란 무엇이고 또 올바른 성교육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올바른 성교육이라는 것은요,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그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아이들이 잘 알게 만들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건전한 인간 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 교육을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인 내용으로만 보아도 그만큼 성교육은요, 어떠한 교과목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거의 성교육은 생물학적 성, 즉 섹스에만 국한시키는 성교육을 했다면요, 지금의 시대에는 사회학적 성, 젠더, 성인지 감수성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교육의 시작은요, 우리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몸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예를 들면 신체의 눈이나 코나 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그 신체의 특징에 대한 명칭과 또 기능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성기에 대한 명칭은 되게 쑥스러워 하시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유아기의 성교육의 시작은 몸교육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요, 성기의 명칭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눈, 코, 입, 귀를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성기에 대한 명칭을 말할 때는 자연스럽지 못할까? 그거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성기의 명칭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알려줄 때 예를 들면 남자의 성기는 우리가 보통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또 몸을 씻길 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고추에서 씨가 나왔네? 아니면 음경에서 씨가 나왔네? 라든가, 자, 고추는 음경이지 라는 말과 함께 또 우리가 여자아이의 성기를 음순이라고 말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잠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고추와 잠지가 잘못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동시에 사용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성기에 대한 명칭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아이들도 쑥스럽지 않고 또 양육하시는 양육자분들도 쑥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교육이 참 민망하고 쑥스러운 이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또 아이들에 알려줘야 되는 것은 각각의 어떤 우리 신체의 특징이나 기능도 알려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특히 남성과 여성,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 특징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될 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시는 게 성교육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이 학생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초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하이에가 생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른 친구들은 놀립니다. 야, 쟤 피똥 쌌다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는 학생들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그 생혈이 묻은 아이를 본인의 겉옷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려주면서 양호실로 조용히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아이가 또 돌아와서 그 놀렸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상황은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인데 니네들이 놀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 참 멋지지 않으세요? 자, 그게 어쩌면 성교육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양육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약간의 그 남자아이들이 발기하는 부분이 성적인 흥분으로만 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어떤 발기는요, 성적 흥분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부족해서도 발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 그날 학교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기가 됐어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얘를 대해줘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지금 현재 2차 성징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의 특징이라는 거, 변화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신체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선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학적인 젠더 감수성까지 아이들에게 확대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성교육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생물학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회학적으로 타인에 대한 몸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모를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외모. 인간은요, 누구나 다 평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에 키가 크든 작든 그리고 건장하든 왜소하든 그 다음에 또 하물며 장애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 평등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있는 자체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분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양육자들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교육의 그 주체는요,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성교육 강사도 아닙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시는 양육자분들께서 성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되게 민망해 하시고 쑥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안 했던 걸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하지 못했던 걸 아이가 갑자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양육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쑥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죠.
생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쑥스럽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성교육의 시작은 일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 오늘 성교육 하자 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아이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면요, 아이들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의 시작은 일상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일상은 우리가 보통에 오늘 학교를 다녀온 아이에게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친구하고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또 뭐 너의 지금 현재 감정은 어떤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그런 것도 보살펴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애들 학과 중심의 공부를 이루다 보니 그게 조금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인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의 아이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이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성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요즘 뉴스나 어떤 그 가십거리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면, 자, 아들, 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 아이가 성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독려를 해주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른 길로 길라잡이가 돼주셔야 되는 게 양육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되게 멋진 척 하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강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저건 상대의 동의 없이 시도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위배되는 행동인데, 자, 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조금 궁금하시죠?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이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시작된 성교육은요, 자기 조절 능력도 길러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그 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최근에 의왕시 돌려차기남 사건 기억하시죠? 아마도 그 가해자도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발생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조절력을 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이는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강조하면서 타인에 대한 성적 권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몸은 소중하고 네의 감정도 소중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몸도 소중하고 타인의 감정도 매우 중요하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몸과 감정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이거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력까지 충분히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바탕에는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성교육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고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육을요,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다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정 내에서 양육자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반드시 내가 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별로 성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양육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강연자의 어떤 당당한 어떤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이 성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성교육을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연들을 나가시면 양육자나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은 있으시는데 거기에 비례한 공부는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나 또 우리 아이가 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아이들마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나 또 나름대로 학습의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에 대한 빨리 눈을 뜬 아이들을 둔 양육자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또 나름대로 공부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래서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 네. 신청들을 하셔서 네.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면요. 뭐 신천지 같다 막 이런 느낌을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 그런 표정과 함께 네. 관심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 더 많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과거에 우리 때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 하시면서 그렇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나 네네. 네. 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또 그렇죠. 노력하거나 네. 공부는 좀 부족한 게 네. 현실이다.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성은 정말 건강하고 당당하게 전해야 할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최대한 솔직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을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에 해당되는 그런 성교육과 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가정 내에서 양육자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학교 교육 자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게 아이들을 일일이 지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기는요 사춘기 이후에 그 전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을 때 물어볼 때 네. 그게 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해서 진행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또 더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음지로 들어가느냐 자꾸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래들끼리 막 자꾸 알아보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들이 책임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네. 적기, 사춘기, 네.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나이. 네. 이럴 때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성교육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올바른 성 인식에 대한 어떤 형성은 그렇죠. 일상에서 양육자들이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들, 딸을 키우면 아들도 다르고 또 딸도 달라서 엄마는 딸, 아들은 아빠, 뭐 이런 그 성교육의 어떤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성별로 어떻게 이거를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대부분 동성끼리를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가장 그러니까 같은 동성이어도 준비되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아빠랑 해서 무조건 아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엄마랑 해서 무조건 여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네. 준비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양육자 부모님이 같이 계신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같은 이제 동성끼리 성교육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일상에서 쭉 성교육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네. 그 남자친구가 생기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때는 다른 성이 해주신 것이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다른 성이 남자에 대해서 만약에 딸에게는 남자에 대해서 또 아들에게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네. 딱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네. 해보니 좋더라라는 네.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그때그때 따라서 그 성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네네.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들이 네, 맞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네.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또 디지털 성착취 이런 사건들을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또 무방비 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한 또 각종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건 정말 불가합니다. 네. 힘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했을 때 그 미디어 속에서 정보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죠. 그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성적인 거. 보통의 지금 우리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네. 있죠. 학교마다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특히 중학생들을 되게 더 대상이 점점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온라인 그루밍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아이들한테 시간 제한적인 부분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가장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딸이 아들아 네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그 네. 동영상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봤을 때 네. 같이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못 볼 것 같다. 도저히 쑥스럽고 야동 같은 거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볼 수 없고 힘들 것 같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아이들한테 일상생활에서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시 양육자들의 네, 또 몫이죠. 몫이고 같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럼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주제 양육자의 성 교육 관련된 주제가 정말 그래서 더 와닿고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싶은데 오늘 뭐 시간상 다 못하신 말씀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많죠. 네.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딱 한 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요, 양육자분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